가연아, 내 정신이 나갔느냐? 감히 그 놈을 따라 도망쳐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내 피 속에는 이 가문의 명예가 흐르고 있어. 그런데 한낱 떠돌이 같은 놈이랑 사랑을 했다고. 어머니, 저는 사람이에요. 숨 쉬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형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없나요? 선택. 내가 감히 선택을 해? 내게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그자를 따라가면 우리 집안은 수치가 될 것이고 너는 영원히 이 집의 딸이 아니게 될 것이라. 그래도 좋아요. 만약 가족이 저를 감옥에 가두고 제 삶을 조종하려 한다면 차라리 가족이 없는 게 나아요. 내 인연 당장 내 입 닥쳐라.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다니. 이게 다 그 놈 때문이지. 그 놈이 내 정신을 흐려놓았구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내 삶을 내팽개치느냐? 어머니야말로 저를 사랑한 적 있나요? 제가 원하는 삶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가족의 인형이 아니에요. 제 삶을 제가 살겠어요. 좋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그 순간부터 넌 이 집의 딸이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붙잡지 않겠어요. 썩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한양의 담장 안에서 갇혀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 속에서만 세상을 배웠고 바람 한 점 맞지 못한 채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유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만났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운명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제 이름은 가연이에요. 저는 한양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남들보다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작은 상처 하나에도 쉽게 병이 나서 오랫동안 앓아누웠죠. 의사들은 제 체질이 선천적으로 약하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아끼셨지만 그 사랑이 때때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아픈 날이라도 약을 거를 수 없었고 계절이 바뀌면 몸이 상하지 않도록 두꺼운 비단 옷을 껴입어야 했죠. 조심, 또 조심 늘 그래야 했어요.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조심해야 해. 저를 향한 그 조심스러움이 때론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집은 제법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관리로 일하시며 늘 바쁘셨고 어머니는 집안을 돌보며 저를 지켜보셨어요. 하녀들과 하인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챙겨준 사람은 유모였어요. 유모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는데 가끔은 친어머니보다 더 살뜰하게 저를 보살펴 주셨죠. 아씨, 창문을 오래 열어두시면 안 돼요. 찬바람이 들어와 감기 드실라. 아씨, 너무 오래 책을 보시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제 그만 쉬세요. 저는 바람 한 점도 제대로 맞지 못한 채 그렇게 자라왔어요. 우리 집 정원은 굉장히 넓었어요. 사계절마다 꽃이 피고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원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어요. 멀리 나갈 수 없었고 오랜 시간을 볕을 쬐면 안 되었어요. 늘 하녀들이 저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듯 보살펴야 했죠.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면 길을 따라 가마가 지나가고 저 멀리 장터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양의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활기찬 소리들. 저는 한 번도 그곳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책이 제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저는 책을 읽으며 세상에 대해 배웠고 그 속에서 자유를 꿈꿨어요. 책 속에서는 마음껏 여행할 수 있었고 세상을 탐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책을 덮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모가 제게 살며시 다가와 작은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씨,
산속 깊은 곳에 신기한 약초가 자라는 곳이 있다 들었어요. 거기서 한동안 머물면 몸이 나아진다고 하더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산속이라니? 한양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지낸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생각보다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을 하셨지만 결국 저를 위해 결정을 내리셨어요. 가연아, 너를 그렇게만 가둬둘 수는 없겠구나. 산속에서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높은 담장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기만 할까요? 바깥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가고 싶었어요. 한양의 담장 속에서만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더라도 한 번쯤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양을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내가 도착한 산골 마을은 한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높은 담장도 없고 하녀들의 감시도 없고 해야 할 예절이나 규칙들도 없었다. 대신 작은 흙길이 곳곳에 뻗어 있고 초록빛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어디선가 졸졸 흐르는 계곡물이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레 숨을 들이마셨다. 한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신선한 공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낯설지만 자유롭고 두렵지만 가슴이 설렜다. 어머니는 나를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기와집에 맡기셨다. 이곳에서 약초를 연구하는 한의사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가씨,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곳에선 예전처럼 조심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가면 됩니다. 그 말이 왠지 낯설게 들렸다. 내 삶에서 조심이란 단어가 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 온 이상 나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조금씩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 주변을 거닐다가 계곡 근처에서 한 청년을 보게 되었다. 그는 큰 바위 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운 채 조용히 물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따스한 햇빛이 계곡 위로 반짝이며 그의 옆모습을 더욱 또렷하게 비췄다. 그 모습이 묘하게 눈길을 끌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가볍게 웃었다. 아가씨, 한양에서 오신 분이죠? 나는 순간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었나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한양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표정도, 몸가짐도, 걸음걸이도 다 다르거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낚싯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서 계셨나요? 그냥요? 여기서는 처음 보는 풍경이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자주 보겠네요. 여긴 매일 똑같은 풍경이거든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매일 똑같은 풍경이라니. 하지만 그는 마치 이곳이 지루한 곳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다. 그쪽은 왜 이곳에 사는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었다. 그건 나중에요. 그렇게 말한 그는 다시 낚싯대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계곡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와 나는 별다른 약속 없이 마주쳤고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때론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개는 그냥 조용히 함께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가 나를 피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과거가 내 삶과 엮이게 될 줄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나와 경천은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엔 그냥 계곡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기도 했다. 경천은 산에 대해 참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나무가 비를 가장 먼저 맞는지, 어느 풀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가 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면 가장 깨끗한 물이 흐르는지. 나는 그와 함께 다니며 처음으로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한양에서는 책으로만 배우던 것들이 여기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온몸으로 느껴졌다. 경천은 내게 약초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풀은 생긴 건 평범해 보여도 상처에 바르면 금방 낫는다. 이건 독초야.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플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열심히 외웠다. 손끝으로 풀을 만지며 그 촉감을 익혔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한양에서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가씨였는데 여기선 뭔가를 배우고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어느 날 경천과 함께 산길을 걷다가 작은 개울을 건너게 됐다. 경천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 위를 폴짝폴짝 뛰어 건넜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못 건너겠어. 이 정도 물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와. 나 넘어질 것 같아. 그럼 그냥 안고 갈까?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경천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돌 위를 건넜다. 하지만 마지막 돌에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질 뻔했다. 순간 경천이 나를 확 끌어당겼다. 조심하랬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럼 더 조심했어야지. 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경천은 그저 조용히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다쳤어? 아니, 그냥 깜짝 놀랐어. 그는 내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나서야 놓았다. 그리고 가볍게 내 이마를 톡 치며 말했다. 앞으로는 겁내지 말고 그냥 뛰어봐. 넘어지면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나와 경천이 함께 다니는 걸 하나둘씩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군거렸다. 한양 아가씨가 경천이랑 그렇게 같이 다닌다면서?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나? 경천이야 원래 남들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도 아닌데 신기하네. 우리의 마음은 점점 깊어져 갔다. 나는 경천과 함께할 때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잊고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은 평소처럼 경천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하인들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있었다. 다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경천도 뭔가 느낀 듯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다. 당장 가마에 올라라. 어머니, 저는 한양으로 돌아간다. 경천이 내 앞에 한 걸음 다가섰다. 아가씨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경천을 쏘아보았다.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의 일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그저 감히 우리 집안을 육보이려 하느냐? 나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분노에 가려졌지만 그 안에 깃든 두려움도 느껴졌다. 나는 겨우 입을 뗐다. 어머니, 저도 제 마음을 따르고 싶어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너는 한양에서 태어났고 한양에서 살아가야 한다. 너는 그곳에 속한 아이야. 경천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나는 어머니의 시선에 그 손을 놓아야만 했다. 나는 가마에 올라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방 안에 갇혔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다. 한양의 높은 담장이 나를 다시 가뒀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양의 하늘도 산속의 하늘도 같은 하늘일 텐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경천과 함께했던 나날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손길, 그가 가르쳐준 풀 내음까지도.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매일 기운 없이 지냈다. 아가씨가 요즘 너무 기운이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면 병이 나실 텐데요. 하녀들이 걱정했지만 나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무렵 경천이 한양에 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 위험한 길을. 가연, 아씨를 찾으러 왔다던데? 하지만 과연 아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나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천이 여기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몰랐다. 단지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나를 찾아올 거라는 것. 한양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는 오직 방 안에서만 지냈다. 어머니는 나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셨다. 하녀들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다. 오직 내가 한양의 가연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나는 한양의 가연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천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조용한 밤이었다. 나는 하녀들이 방심한 틈을 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두려웠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동안 몰래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문을 넘어 마당을 빠져나갔다. 대문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다. 마치 내 마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골목길을 따라 조심스레 걸어가던 중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가씨, 유모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유모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붙잡았다. 어딜 가려는 겁니까? 유모, 제발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씨, 이러다 큰일 납니다. 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아씨는 한양에서 살아야 할 분입니다. 유모,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유모는 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평생 고생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아요. 유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길 조심하십시오. 나는 유모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본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경천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단숨에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정말 올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꼭 안았다. 그 품속에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린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알고 있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후회 안 해.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가자. 그렇게 우리는 도망쳤다. 도망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낮에는 숨어 있어야 했고 밤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길을 나설 수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해 힘이 빠질 때도 있었다. 어떤 날은 너무 추워서 밤새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경천과 함께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았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몰랐다. 아무도 우리의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 경천은 이곳에서 의원이 되었다. 나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비록 한양에서는 우리를 잊으라고 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자유일지도 몰랐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고
우리는 어느덧 이 마을에서 우리의 자리를 잡아갔다. 경천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다들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손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경천 의원님, 우리 아이가 밤새 열이 나는데 한번 봐주시오.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시다는데 약을 좀 지어주실 수 있습니까? 경천은 바빴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환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를 곁에서 지켜보며 도왔다. 약초를 다듬고 물을 끓이고 가끔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느질을 해주며 하루를 보냈다. 화려한 한양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경천과 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도망쳤던 날. 그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던 것 같아. 경천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우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찾은 걸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렇지 않을까? 한양을 떠나길 잘했을까? 경천아. 응? 한양에서 살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갇혀 있었을 거야.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시집을 갔겠지. 그리고 너랑 다시는 못 만났을 거야. 경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더 세게 잡을 뿐이었다. 지금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난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 그래. 너만 그렇다면 나도 그래. 경천이 내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내버려 둘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언젠가 한양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 언젠가 어머니가 다시 나를 데려가려 할지도 모른다. 언젠가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경천의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내 운명을 다시 한번 선택했다. 어느덧 몇 해가 흘렀다. 마을에서의 삶도 익숙해졌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경천과 함께 이곳에서 남은 평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한양에서 온 낯선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아씨, 주인 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나는 한순간에 숨이 멎는 듯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어머니가? 어떻게요? 오랫동안 병환을 앓으셨습니다. 이제 거동도 어려우십니다.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한양을 떠나온 이후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가족을 잊고 살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는 정말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날 밤 나는 경천에게 이야기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대? 경천은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양에 가야 할 것 같아. 나 혼자 갈 수도 있어. 경천아, 너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 경천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너 혼자 가게 둘 리가 없잖아. 경천아. 같이 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한양에 가면 우리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더더욱 가야지. 경천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야지.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같이 가자. 며칠 뒤 우리는 한양으로 향했다. 말을 타고 가는 길 내내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내가 떠난 한양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어머니는 나를 반겨주실까? 아니면 다시 나를 가두려 하실까?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옛 기억이 떠올랐다. 높다란 담장, 화려한 기와집,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들. 그곳에 어머니가 서 계셨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많이 야외어 계셨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나를 보고 계셨다. 나는 천천히 말을 내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나를 안으셨다. 잘 왔다, 가연아. 나는 그 품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랑도 버릴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단지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가두려 하지 않으셨다. 나는 자유롭게 경천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사랑이란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다.